자, 이번 시간에는 플랑크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문학이라는 것은 빛에 의존하는 학문입니다. 아, 빛을 분석할 줄 모르면 천문학을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우주에 무언가를 본다고 한들 거기 가가지고 그걸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그 빛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방법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본다는 것 자체와 그다음에 뭐 분산시켜 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의 정보를 조합해서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 등으로 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물리량이 과연 저 별은 얼마나 뜨거울까입니다. 지구과학 원에서는 이 별의 표면 온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거를 방법으로는 얘기를 하나, 솔직히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 변천사로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얘네들에는 분명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얘기해야 얘를 얘기할 수 있고 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나름 각자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스토리 하나 역사로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근본 중에 근본인 플랑크 곡선을 통해서 빈의 변이 법칙하고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이야기할 거고, 그걸 가지고서 별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분광형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광형을 더 자세하게 뜯어서 분석해 보니 뭐 별들의 대기는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런 원소로 구성되어 있더라까지 알아내는 게 요 스토리입니다.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들이 주는 정보에 대해서 약자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자, 되게 많은 약자들, 우리 옛날에 그 통합과학 배울 때도 뭐 F는 MA 할 때 F는 force고 M은 mass고 A는 accelerate, 뭐 이런 영어 단어의 약자들로 공식이 만들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단위가 있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 각자의 이 알파벳들은 모두 영어의 약자이고 걔네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단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친숙할 법한 것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뭐 요거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한번 봤을 법한 용어이기 때문에 요걸 가장 먼저 채택을 해봤습니다. 어, 일단 요 단어는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뭐 규모 뭐 요런 느낌이에요. 뭐 규모. 근데 우리 그 별에서 쓸 때는 약간 등급 정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영단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급이란 얘기를 딱 들으면 모의고사 등급 있죠?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1등급하고 6등급하고 누가 더 오케이. 여기서 이거 비교하는 건 뭐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등급 1등급은 숫자로는 더 작아요. 그렇죠? 6등급보다 작아요. 근데 더 높은 점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등수는 높을수록 내가 높은 등수다라는 건 숫자가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급을 얘기할 때는 아, 숫자가 작은 등급이 더 강력하다,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봐봐. 1등급 별하고 6등급 별 중에서 누가 더 강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1등급 별이 더 강력한 겁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얘는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입니다. 얘는 대문자고 소문자. 우리 그 뭐야, 반지름 할 때 있잖아. 반지름. 그 레디어스, 여기 반지름 여기 있네. 반지름 할 때도 대문자과 소문자는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문자랑 소문자를 따로 썼다는 거는 그거는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일단 느낌은 대문자는 큰 거, 소문자는 작은 거, 느낌은 들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대문자 요거를 뭘로 쓰냐면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등급은 등급인데 절대 등급을 이야기하고, 얘는 이제 겉보기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약간 절대적인 느낌이면 약간 커다랗다. 예, 그런 느낌이 들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면 약간 큰 가치 이런 느낌이잖아요. 얘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볼 때인 거니까 약간 이건 약간 자그만 약간 사회 속의 일원 있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익숙할 것 같은 디스턴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거리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요 있죠. 여기를 R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R.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 첨언을 해보자면은, 자, 봐봐. 왼쪽 아래 여기 R 있잖아. 그 R이랑 여기에서 쓸 요 소문자 R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반지름을 뜻합니다. 근데 왜 이 D하고 R을 혼용해서 쓰는가? 그렇습니다. 자, 우주를 구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길이로 보느냐로 쓸 때 차이 정도인 겁니다. 우리 우주를 빅뱅 우주론이라고 한다면은 한 점에서 폭발해가지고 무한 커지잖아. 그러면은 그냥 아주 단순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공간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구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한 점에서 일직선으로 양옆으로 나간다는 건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자연스럽지 않죠? 사방으로 동시에가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주는 구형이어야 해요. 그럼 그 구에는 반지름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주에서 거리를 측정할 때 R을 쓰는 게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보통 이 천문학을 할 때 R도 쓰기도 하고 D도 쓰기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혼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좀 미리 좀 잠깐 보자면은 요런 거리지수 있잖아요. 거리지수 할 때 여기를 D로 쓰기도 하고 R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가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그냥 어떤 약자를 쓰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식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럼 왜 R일까?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주가 9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디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 단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광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단어 자체에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은 그 루미너시티의 약자이고, 뜻은 광도, 빛나는 정도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광도라는 것은 얼마나 밝은지를 말하는 건데, 밝음의 정도는 눈뽕의 정도라고 생각하면 아주 직관적일 겁니다. 자, 눈뽕이 오지다. 이거는 그만큼 내 시신경을 자극할 정도로 에너지가 있다 라는 말이겠네요. 자, 그 에너지라는 녀석을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단위 시간이라는 제약을 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을 제한시키지 않으면 에너지 세기를 서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1의 에너지를 가지고 노크를 해. 1년 동안 계속 똑같은 곳을 계속 노크해. 그렇게 문 두드려 맞았을 때랑 2의 에너지로 1초만 탁 맞았을 때랑 누가 더 데미지가 누적되는가 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전자입니다. 그죠? 아무리 약해도 오랫동안 두들기면 데미지가 쌓여서 아프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간이라는 것을 같은 시간으로 제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같은 시간을 1초로 두고 이걸 단위 시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 1초라는 시간 동안, 1초 동안 내 눈에 들어오는 태양이 내 눈에 가하는 에너지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요 루미너시티라는 것인데, 내 시신경을 때렸다는 말이잖아. 내 시신경을 때려. 다시 말하면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일을 했다. 일을 하면은 떠오르는 단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일. 그렇습니다. 줄입니다. 줄. 이거 다 배웠어요. 줄. 그러면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뭐였냐? 줄은 뉴턴 미터예요. 그죠? 뉴턴 미터. 내가 힘을 줘서 얼마나 이동시켰느냐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측정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뭐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었고요. 만약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 다시 보고 오세요. 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기 파트도 봤었어야 되긴 해요. 선생님이 뭐 그거는 지금 업로드를 한 상태는 아니긴 한데 조만간 뭐 기회가 된다면은 전기 파트도 올려서 통합과학에서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줄은 뉴턴 미터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명한다는 점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 보면은 광도가 눈뽕의 정도라면, 자, 이것을 단위 시간당 내 눈에 한 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얼마나 나를 눈뽕을 강하게 했느냐. 그거잖아요. 그거냐. 단위 시간당 내 눈을 두들긴 그 에너지 그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단위로 표현하면은 줄 퍼 세컨드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이제 전기 파트에서도 했습니다. 요거는 일률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트라는 게 이게 일률이라는 단위가 와트예요. 이 와트라는 게 결국에는 요 루미너시티 광도에 대한 단위이다라는 거. 그래서 광도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했으면 굉장히 정확하게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요 광도 라지 L을 했으니까 요 스몰 L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보니까 생긴 것부터 약자가 아니야. 그치? 다른 거 봐봐. 얘는 MM, PP, MM, DD, TT, RR, LL 얘는 F인데 L이야. 플럭스인데 왜 얘는 영어로 소문자 L을 쓰지? 대문자 F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근데 이거 봐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천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이거를 L로 쓰지 않습니다. F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왜 L을 쓰느냐? 요거는 선생님 보기에는 요 이유는 약간 과한 친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봐봐. 여러분들이 역학할 때 F는 MA 배웠죠. 그때 F는 뭐라고 해? 뭐의 약자였어요? 그렇지. force의 약자였어. 그래서 F였죠. 그리고 이제 타원 할 때 각각의 초점을 뭐라고 해요? 그치. F1, F2 이렇게 얘기하죠. 이 F는 이때 F는 또 뭐의 약자였어? 그치. 포커스의 약자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플럭스라고 해가지고 F를 쓴다? 그럼 학생들이 헷갈려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아마 과하게 여러분들에게 학문적 친절을 베풀다 보니 이 L이라는 것으로 쓴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L은 뭐의 어원이냐 라고 살펴보니까 바로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그러니까 루미너스 라이트 뭐 요런 느낌. 그럼 뭐 약간 그래도 영단어로 루미너스 라이트라고 한다면 빛과 좀 관련된 거니까 좀 친숙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진짜 이런 천문 노베이스에게 갑자기 이런 용어를 정리 없이 그냥 어떤 선생님은 전공자라서 막 F를 쓰고 누구는 그냥 교과서 이렇게 나오니까 L을 쓰고 이러면 미치는 거야. 그리고 바로 개념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문제를 빡 들어가가지고 막 풀어. 밝기는 선생님. 근데 선생님 맨날 막 쓸 때마다 어떤 선생님은 막 D로 쓰고 갑자기 선생님 R로 쓰고 이건 F로 쓰고 L로 쓰고 막 그래. 애들아 이런 건 같은 거야. 뭐지? 이러면서 갑자기 이과하기 싫어지는 이런 느낌이 발생할 수가 있어. 이건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결론이 암기다 라고 가면은 이과 안 왔지 이럴 거면 그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냥 여러분 안 똑똑하면 공부 못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논리 없는 암기 이건 이과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암기는 안 돼. 이과한테 암기가 여러분들 알잖아요. 암기가 편하다는 건 이과생도 알아요. 결과적으로 이공식만 알고 대입하면 돼. 나오는 거 알아. 근데 이과생들은 왜 나왔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하면은 이 이과생들은 죽는 병에 걸렸어요.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하면 죽는 병. 그래서 논리 없는 암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문과 학생들이 있다면은 좀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뭐 농담을 좀 너무 진지하게 했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결국에 루미너시티라고 하는데 그냥 루미너스 부를게요. 뭐 상관없잖아. 뭐 명사나 형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까 지금. 그러니까 루미너스랑 플럭스랑은 중요한 거니까 이 두 개는 뭐다? 다르다. 만약에 같은 거였으면은 같은 단어를 썼겠죠. 굳이 왜 다른 단어를 썼겠어요. 그죠? 뭔가 다르다. 다르니까 다른 단어를 썼겠다. 요건 느끼고 가라는 거. 이게 요점이에요.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자, 일단 플럭스. 이 플럭스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광도로입니다. 단위 면적당 광도. 그러니까 광도는 광도인데 단위 면적당 광도래. 단위 면적? 단위 면적. 이거를 이해하려면 가장 쉬운 비유가 선생님이 생각해낸 건데 요거는 픽셀. 요거 되게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픽셀. 그러니까 여러분들 TV 화소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만약에 플럭스를 이 픽셀 한 픽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픽셀들이 쫙 모이면 하나의 전광판이 되죠.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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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셀, 픽셀 하면은 하나의 전광판, 뭐 TV가 되기도 하겠죠. 이렇게. 오, 자 그럼 봐봐. 아까 말했던 단위 면적 당 광도라는 말이 좀 더 와닿을 거야. 봐봐. 광도라는 건 이 전체 화면에서 뿌려주는 전체 그냥 빛을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 빛 중에서 단위 면적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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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요요요 단위 면적 1m, 1m 요 면적에서 나오는 한 줄기 빛을 본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1픽셀이 단위 면적인 거지. 1픽셀 요 자체가 단위 면적인 거야. 그리고 얘를 해놓으면 이게 광도가 되는 거. 자, 실제로 단위 면적은 여기가 1m, 여기가 1m 해서 1제곱미터 얘를 단위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은 한 픽셀로 비유를 한 거고요. 다시 말해 볼게요. 자, 플럭스라는 것은 뭐다? 단위 면적, 요 단위 면적, 단위 면적 당 뭐다? 그렇지. 광도다, 광도. 그걸 뭐라고 한다? 플럭스라고 한다. 근데 이 광도는 또 뭐였어? 광도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였습니다. 그죠? 자, 그럼 단위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광도는 그렇습니다. 와트였고 얘를 단위 시간당 에너지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잖아요. 줄 퍼 세컨드로 썼죠. 좋습니다. 그럼 플럭스라는 건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단위 면적당 광도였어요. 단위 면적당 광도였습니다. 단위 면적당 광도. 단위 면적당 광도. 근데 여기 보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 라고 써져 있잖아. 그럼 봐봐. 자, 봐봐. 자, 잘 봐봐. 자, 얘가 단위 시간당 에너지였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단위 시간이랑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값이야. 거기다가 또 무슨 당을 붙인 거야? 그렇지. 단위 면적 당을 붙인 거야.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는 플럭스라고 부른다.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요런 거를 살펴보다 보면 선생님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그렇지. 이과생이면 궁금해야지. 자꾸 당 이렇게 나온 거야. 봐봐. 여기 당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당이 더 없나요? 뒤에 막 당 이렇게 더 안 나오나요? 그렇지. 궁금해야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주 많죠. 당구리당당 막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을 계속하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익숙해져야 하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단위 분수라는 거예요. 단위 분수. 우리는 일단 맨 처음에 얘만 가지고 얘기했었죠. 얘만 가지고. 그래서 이게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와트라고 썼던 기본 단위가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또 제한을 두는 거야. 첫 번째 제한이 뭐였어? 그렇지. 면적이었어. 그래서 면적으로 당이라는 제한을 뒀어. 그죠? 당이라는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제한을 두기 위해서 주파수라는 당을 준 거야. 무슨 당 그다음 또 이제 입체 각 당. 이게 어려워서 그런 거야. 어려워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제한시키지 않으면 너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런 단위 분수잖아. 요런 단위 분수라는 것을 좀 써가지고 자료를 좀 더 수월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구리당당 뭐 이런 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디까지만 본다? 그렇습니다. 여기 단위 면적까지만 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광도랑 플럭스는 완벽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이제 뭐 있나 이제 좀 쑥 훑어보면은 요 정도 남아있네요. 뭐 반지름, 뭐 온도, 뭐 그다음에 주기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 주기에서 좀 걸릴 텐데 물리학에서 주기는 t를 많이 쓰죠. 타임으로 좀 t를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그 타임은 진자 운동할 때 똑딱 할 때 그때 그 주기 그 타임에 그 상황에서 걸리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타임을 쓰지만 여기서 피는 심장처럼
득근 하는 병광성 같은 별들이 한 번 두근 거릴 때 기간이라는 것을 의미해가지고 period 해가지고 p를 쓰는 겁니다. 자, 이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별이 굉장히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뭔가 대단한 가정은 아니고 간단한 가정입니다. 자, 어떤 가정을 가지고 왔냐? 바로 100% 먹고 100% 방출한다 라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이걸 블랙바디 해가지고 흑체라고 명명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전공자들이 듣기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설명이 너무 비약적이고 생략된 게 많아서 좀 그렇게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솔직히 있어. 그래서 좀만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뒤에 구체적인 게 좀 싫다. 그러면 그냥 100% 먹고 뱉는다. 그냥 그렇게만 100% 먹고 100% 뱉는다. 그게 흑차다. 끝이라고 해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불편한 건 확실히 맞아요. 너무 비약적이고 생략된 게 많고. 그러니까 좀 제대로 찐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흑체라는 건 입사하는 모든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를 얘기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물체에다가 구멍을 뚫을 겁니다. 걷다가 빛을 쏘면 이 빛은 밖으로 쉽게 나가지 못하겠죠. 그러고 튕기다가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안에서 돌아다닐 겁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 뭐 정확하게 아주 막 정확하게 막 예하고 막 해서 입사 반사하게 해가지고 싹 들어오면 그대로 나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겠지. 그래. 있겠지만 지금 그 아주 정확하게 쏜 거 말고 그러면 살짝만 틀어봐. 그럼 무조건 반사되겠죠. 이렇게 무조건. 그죠? 정확하게 한 거 빼고 그것만 빼고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거 그거 좀 빼고 확률적으로 좀 높은 상황을 생각하면서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튼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흡수하는 물체를 흑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물체가 에너지를 흡수했으면 그만큼 달궈져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 100% 흡수한 후에 100% 방출한다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 용어로는 열 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온도를 이제 우리는 복사열의 형태로 다시 방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방출된 복사열이 이렇게 흑체 내부로 돌아다니다가 운 좋게 이렇게 구멍에 도착하면 밖으로 쏙 나와. 요렇게 방출된 복사선을 우리는 흑체 복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흑체 복사라는 걸 조사해 보니까 어차피 빛은 빨주노초 파남부 모든 영역대의 파장을 다 합친 것을 말하니까 100% 먹고 100% 뱉는 거라면 모든 영역대 파장이 빨주노초 다 뱉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신기하게도 온도에 따라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파장이 있다더라. 물론 빨주노초 파남부 다 나와.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센 빛이 하나가 더 있더라. 와,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요렇게 볼록 낙타 봉우리처럼 볼록 여기 나온다는 거. 요거를 밝혀서 요게 어메이징한 겁니다. 요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자, 흑체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던지 상관없이 온도만 같으면 흑체 복사 곡선 모양이 같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성들을 보여요. 온도만 같다면 요 모양은 똑같이 나온다. 이런 규칙성 보면은 물리학자들은 못 참죠. 이거 각이 나왔잖아. 그렇지? 각 나왔으면 뭐 하고 해야 돼? 뭐 해야 돼? 각이 나왔다. 그렇지. 다이브 해야지. 그렇지. 공식 만들러 다이브 합니다. 이렇게 만든 공식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를 정리한 사람이 바로 우리 막스 플랑크 형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흑체 복사 곡선을 다른 말로 플랑크 곡선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양자역학을 조금 공부한 학생은 또 불편할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말하면 조금만 더 사실 이 플랑크 곡선을 설명하기 위한 공식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분리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플랑크 형님이 갑자기 하고 갑자기 이 공식을 갑자기 만들어 그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얘는 이걸 합친 거예요. 공식.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걸 하나로 통일시킨 거, 합친 거는 플랑크 형님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공식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파장이 짧은 영역에서는 이런 비례 법칙, 이 비례 공식을 따랐었고, 파장이 긴 영역대에서는 레일리 진스 법칙을 따랐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리면 얼추 아까 봤던 그래프가 나오긴 해요. 근데 요렇게까지 완벽한 곡선이 그려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합친 게 바로 우리 플랑크 형님이라는 거야. 그렇지. 이게 또 썰이 더 있어. 근데 이 썰을 더 풀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있긴 한데 여러분 요 식 보자마자 별로 궁금하지도 않죠. 이게 여기 막 있는데 그래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요. 자, 정리하자면 자, 별은 블랙바디요. 흑체. 그리고 그거를 분석한 결과 플랑크 곡선이라는 것이 나왔고, 이 플랑크 곡선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두 가지 법칙을 도출해낼 수 있다. 하나가 슈테판 볼츠만 법칙, 또 하나가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구과학 1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볼 그런 법칙 공식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플랑크 곡선을 통해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인 슈테판 볼츠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걔는 이 그래프의 넓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넓이. 플랑크 곡선에서 아래 면적, 이 넓이 있죠. 이 넓이는 플럭스를 의미합니다. 요거 왜인지 궁금하면은 요 식이죠. 요 식에다가 적분을 때리면 돼. 여기다 딱 싹 적분 때리면은 되는데, 여기서 이것까지 설명하면 적분 안 때리고 선생님 때릴 것 같으니까 멈추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온도별로 달랐던 플랑크 곡선 아래 면적을 비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비교할 거라고요. 비교. 요거를 한 자리에 모아봐도 이제는 무엇을 하려는지 알 거예요. 각각의 면적을 비교하는 거, 온도별로 면적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온도와 면적의 관계를 볼 거예요. 집중해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면적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플럭스라고 했어요. 플럭스는 뭐였어요? 단위 면적당 광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그게 바로 플럭스였어요. 그죠? 그게 지금 여기서는 면적이 의미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못 알아듣겠으면 앞에 다시 보고 와요. 반복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넘어와요. 여기 그냥 진도니까 그냥 들어야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 이건 좋지 않아요. 다 앞에서 선생님 방금 말한 게 그냥 싹싹싹 당연한 얘기지라고 들어올 때까지 반복하고 위로 넘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힘들 거예요. 알겠죠? 다시 말해 볼게요. 지금은 온도별 면적을 비교하는 거고, 이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 짓을 했냐면 별거 아니에요. 이거 아까 그 식이잖아. 플랑크 형님 해준 식에다가 T 온도잖아. 온도만 그냥 집어넣은 거야. 6000 때리고 6000 때려 넣었어. 그럼 나머지 그대로 뒀어. 5000 때려 넣고 4000 때려 넣고 3000 때려 넣고, 그리고 얘를 적분할 거라고요. 알겠죠? 이 네 개를 각자 적분한 거를 뭐 하겠다고? 그렇지. 그거를 비교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계산하라고 절대 안 시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대입 결과에 의한 관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대입해가지고 하나씩 비교해 보니까 규칙성이 보이네? 근데 그 결과가 뭐야? 바로 이거라는 거야. 각자의 면적들, 이 플럭스들이, 이 면적들이 온도의 4승에 비례하더라. 원더풀 뷰티풀이죠. 아까 그 복잡한 공식들은 싹 다 사라졌어. 야, 이런 거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연은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그 속에 단순 명료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주뽕에 취할 만하죠. 너무 좋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런 거를 이거를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요 에너지가 바로 플럭스인 겁니다. 플럭스가 뭐였어요? 그래요. 플럭스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의미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응용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응용. 자, 플럭스의 단위가 와트 퍼 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4파이 r 제곱을 곱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4파이 r 제곱 어디서 봤어?
그렇지. 구의 표면적입니다. 구의 표면적.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면적이니까 플럭스에서 면적을 곱해주면 뭐야? 단위 면적 당이 사라지죠. 그러면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니까 뭐야? 그렇지. 원더풀합니다. 바로 루미너스 광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로 표현을 하면은 봐봐. 얘는 그냥 하나의 픽셀이었어. 그냥 하나의 픽셀. 그냥 한 네모 안에서 뿅 하고 나가는 그냥 에너지를 뜻하는 거였어. 근데 얘를 그 뿅 하는 요요 셀들을 셀 해가지고 전체 표면적을 다 곱해주면은 이 별 전체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광도, 그게 바로 루미너시티다 라는 거. 각자 플럭스 이렇게 나오는 거. 플럭스 그게 나오는 거라고. 그걸 각 단위 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곱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천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광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다. 브라보. 박수 치세요. 박수 쳐. 이러면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헷갈릴 일은 진짜 단 1도 없을 거예요. 절대 안 헷갈릴 겁니다. 이거.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슈테판 볼츠만을 완벽하게 잘 봤어. 그럼 이제 다음으로 뭘 봐? 그렇지. 빈의 변이 법칙을 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까 플랑크 법칙 할 때 레일리 진스 법칙이랑 빈의 법칙을 봤었죠. 그때 그 빈의 법칙이랑 생판 다른 법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름이 다른 거야. 그럼 아까 빈의 법칙하고 빈의 변이 법칙이 같은 거였으면 왜 굳이 변이를 집어넣어? 그냥 맞잖아. 다르니까. 다른 법칙이니까 다른 이름을 쓴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것만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겠습니다. 이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것은 아주 쉬운데 이 플랑크 곡선에서 정점만 따서 볼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정점, 각 정점이죠. 요것만 따가지고 보면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파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죠? 감소하고 있죠. 감소.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거 반비례 경향성이 바로 보이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예쁘죠. 그냥 람다 맥스들이 온도랑 반비례한다. 끝. 우리는 이거를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변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벡터량의 변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변이 법칙 할 때 이 변이를 영어로 보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향성 있는 물리량인 변이가 아니라 아마 한글로 번역하면서 대체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좀 번역하면서 좀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크라는 게 힘이 아니거든요. 근데 번역하면서 돌림 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게 오개념이 생기기 좀 너무 쉬운데 아마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요 아래에 정점 파장의 법칙이라는 잖아요.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엮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좀 좋게 하려고 만들어낸 거니까 그냥 한번 보고 바로 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거 요거 A는 상수의 상수. 아까 그 시그마처럼 그 슈테판 볼츠만 법칙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시그마 있죠? 그거처럼 상수입니다. 상수. 요 정도 값을 가지는 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은 이 식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식을 읽으면 돼. 상수 빼고 요 변수만 가지고 얘기해봐요. 자, 요거 결과적으로 뜨거울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뜨거울수록 람다 맥스 파장이 짧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명료하죠. 명쾌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다는 거는 빨간색에 가까운 거예요. 파란색에 가까운 거예요? 물어보면 당연히 파란색에 가까운 거죠. 요 정도는 뭐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파란색 별은 온도가 높은 거고 빨간색 별은 온도가 낮은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여기에 고온의 별과 저온의 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노란색 별이고 하나는 파란색 별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노란색이고 누가 파란색일까요? 맞습니다. 고온의 별이 파란색이고 저온의 별이 노란색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그냥 높아심에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파장이 짧고 길고에 대한 얘기는 되게 우리 신호등 얘기 같은 거 하면서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눈은 노란색 빛을 많이 잘 받아들이고, 신호등이 빨간색인 이유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멀리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개가 껴도 빨간색 빛은 멀리서도 볼 수 있지만 파란 빛은 푸른 빛은 이제 안개에 끼면은 멀리까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파장이 긴 거는 멀리 멀리 잘 가고, 파장이 짧은 거는 에너지가 센 대신에 멀리 가지 못한다, 요런 거.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혹시 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고 느낌이 안 온다라고 하면 통합과학에서도 그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